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안덕지부장 큰아들이거든. 알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안덕지부장 큰아들인데 축하합니다. 본부에 가서 내가 있을 때 구회의실에도 살고 복령각에도 살고 하면서 아침 저녁 그 기후를 조금 무범적으로 이끌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큰 모범적인 역할을 한 분인데 그것뿐이 아니고 저 대형 버스가 있어놨는데 이분이 안덕지구에서 12인승 봉고차를 본부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거예요. 어째서 줍니까 해서 이 안덕지부장실이 말하니까 뭐 해보는 거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본부에 가도 필요 없대다. 필요 없어. 저로 그러니까 이건 난 아들만 그려드리는 수다 있죠. 그래서 하니까 이제 본부에는 큰 차 하나, 가운데 차 하나, 좋은 차 둘 이렇게 해서 아주 그때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좌로구름에 도행할 때 이분이 딱 시간 지켜가지고 오라서 길을 딱 들을 것 같으면은 딴 사람들이 이거니 저거니 하다가 쫙 따라가니까 그래서 한 몇 개월 하니까 싹 그 기울이 잡혀져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창구 그분이 이창구 박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충남대학교를 나왔거든. 충남대학교 나와서 박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둘째두고 사진을 잘 찍어. 그래서 본부 주위에 모든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것을 그냥 본부에 드리는 거예요. 이창구 박사가 말하기를 그거 상당히 오래 한 건데 그래도 이게 그냥 마당은 안 될 거다. 뭘 기대가 될 거다. 그 말이 맞긴 맞아배다마는 예산도 없고 이거 아무로 고지를 못하고 그래서 되지를 못해서 그게 본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래 되지 못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만들으니까 박사학위 있다고 이제 중국 가고 베트남 가고 해서 거기에서 가서 교수하고 막 한다고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지만 나는 알고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모범적인 일을 하면서 거기 기수들을 잡아줬다는 거 그거 하고 사진 그렇게 해놓은 거 받긴 받았는데 본부에서 그 대가를 못 줘서 그냥 받아줬다는 거예요. 신문에도 보도를 못했거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그때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틈틈이 자꾸 안구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미군이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연구도 하고 사회의 말도 넓히고 그래서 교단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면은 아주 크게 발전이 되겠는데 아까 저기서 뭐 안덕지구 후계자라고 했는데 딱 댓글 안 맞으시네. 좀 이따 저럴 건데 조금 이따 더 붙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가지고 강의 잘 듣고 박수 치는 거죠. 예. 제가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제 얘기도 다 나중에도 다 들어봤었죠. 네, 지금 이번 강의를 하실 분은 우리 김성범 보호자님이신데 보호입니다. 보호. 전 충남대학교 교수와 하노이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또 철학 박사이기도 한 김성범 우리 보호자님께서는 앞으로 차기의 안덕지부장님을 거쳐서 수흥교 총무원장님을 앞으로 할 것이고 수흥교의 정말 혁명을 일으킬 그런 강사님이신데요.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기자를 하다가 30살에 이제 다 버리고 공부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그 다르다 병문호 원장님께서 그때 충무원장을 맡고 계셨고, 저는 그때 가서 뭐 검질 메고 말 한 글씩 쓰고 그 사람들 보면 인사 잘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앞에 충남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30살에 대학교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불교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노자, 그 다음에 유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때는 서양철학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제가 공부한 이유는 어릴 적부터 쭉 제 마음에 품어온 동학에 대한, 동학이 도대체 뭘까? 동학하고 이제 천도교 이러면, 천도교는 그래도 이야기가 있는데 수은교 이러니까 어딜 가도 뭐 찾아볼 길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주문만 외우고. 그런데 어릴 적에 저는 이제 저희 뭐 아버님 쪽도 그렇고 어머님 쪽도 그렇고 모두 동학의 이제 집안이니까, 그래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스님 손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린 생각에 스님도 손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커서 그 동학을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때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무슨 유불서 다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정해진 건 없는데, 정해진 게 없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여러분들은 쭉 그 불법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늘 이렇게 법회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보다는 제가 약간 이제까지 공부해온 이야기를 통해서 동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원효는 다 아실 테고, 원효 스님이 첫 번째 유학은 30대 중반에 갔고, 두 번째 유학은 이제 40대 중반에 갔습니다. 제가 30살이 넘어서 공부를 시작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고 늦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 돌아가셨을 때인데도 원효 스님은 그렇게 45이 넘어서 유학을 가다가 중간에 무덤에서 이제 자다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원효 스님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요석공주를 만난 거였습니다. 만나서 설총을 갖고, 근데 그 이유가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원래 원효 스님은 불교가 아니었고 화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를 쭉 이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머리를 쭉 기르고 소선거사로 지냈는데, 그 원효에 대한 알을 알기까지도, 그러니까 불교의 여러 이론들은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뭐 책에 있는 거고, 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지식만 드러나고 지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원효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하룻밤은 이제 그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인데, 꿈에 이제 성철 스님을 만나서, 한 여러 명의 스님이 계신데 옆에 만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약간 불교에 더 관심도 생기고 더 이해도 더 잘 돼서 회의사에 찾아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떠날 때는 뭐 종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자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알았지.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열심히 읽은 책이 하나가 뭐냐 하면 출세복 출용 용어가, 그러니까 용문가라고 부르는
그 책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순 선생님이 쭉 일기처럼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라 이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쭉 읽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쭉 읽으면서 아 이런 게 약간 봉학이구나 그리고 이런 게 수행하는 거구나 이런 게 종교구나 라는 거를 저 자신도 모르게 조금 조금씩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추락 공부하고 뭐 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는 하지 않고 제가 베트남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으로 철학 공부하러 간다는 뭐 아무도 이제 아직까지도 간 사람이 없는데 그 가겠다고 했을 때 마지막 가기 한 달 전에 정말 가야 하나 막 고민을 했을 때 한 교수를 만나니까 그 교수가 제 손을 잡고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책을 하나 펴줬습니다. 그 책에 쓰여 있는 게 뭐였냐면 그 책은 이제 정력입니다. 정력. 그러니까 충남대학교가 주역은 아시죠? 주역의 한국의 주역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기 갖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본관이 광산인데 그 정력을 만드신 선생님이 광산의 그 집안이어서 그쪽에는 또 광산이라고 하는 거 연산이라고 하니까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저에게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1638 좌우군열 고금천지 일대 장관이요 금고 1월 제1기관이라는 이런 거였습니다. 뭐 뜻은 뭐 1638이라는 게 이제 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16은 베트남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웠던 거고 한국은 38로 서로 싸웠던. 그래서 그 정력에는 이미 그게 예언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교수가 우리 한국 철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베트남에 가야 하나. 그래서 손을 잡아서 그 용기로 또 가서 한 10년 동안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동경대전도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해석을 해서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광주에 제가 머물고 있는데요. 어저께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제가 이제까지 쭉 공부해온 동학을 이제 연구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연구소를 만드는 거는 돈은 둘째치고 사람이 연구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주대학교에 와서 철학과도 찾아가고 이러는데 같이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전국에서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다 15명 정도 교수가 모여서 제가 이제 가슴에 품었던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쭉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자, 일을 해 나가자. 그리고 그 그리고 연구소는 조금 더 키워서 이제 동학대학원대학교를 만들 겁니다. 그런 목표로 그리고 그 안에서 연구되는 게 이제 통일이 연구가 되고 그 통일 과정에서 동학과 순교가 새롭게 알려지고 그리고 새롭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게 제가 이제까지 동학을 공부하면서 했던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도 잘 못 뵙고 인사도 잘 못 드렸는데 이제 그 일을 제주도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드디어 제주도에서 뭔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저도 이제 자주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서야 뭔가 결실을 좀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힘들게 지내면서도 이제 제가 약간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좀 있었는데요.
대기만성 다 아시죠? 대기만성. 근데 그게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큰 그릇은 이제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나지가 않고 큰 모양은 형체가 없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 말고 또 하나는 이제 주역에 석과 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왜 먹지 않느냐 하면 큰 과일은 다음 해에 종자로 쓰려고 까먹어서 없애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도 더 용기를 내야지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제 공부를 해도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해도 지식은 늘어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머니의 그 지혜를 제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면 바로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아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게 만고지서를 읽어서 뭘 할 거냐 열석자 지극하면 이런 말을 하신 그 뜻이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제 소개처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좀 오래 하면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몇 시간짜리 기회가 있다면 그런 인연이 있다면 제가 이 시대에 우리 동학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수공교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여러 이제 수행하시는 우리 분들 외에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른 인연이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홍선사가 이제 우리 성덕군 선생님인데요. 성덕군 선생님의 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낭독을 하고 제 이야기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잘 들어보셨으시죠? 이게 이제 우리 성덕군 선생님이 그 나홍 선사하고 계실 때 그 시입니다. 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얼른 아까 시간 계속 늦어지고 아니 20분 남았습니다. 네, 다 걸어들었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시간께서 걸어들었습니다. 저기 2시 20분까지가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럼 계속 해도 될까?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제가 베트남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기를 지금 광주에 제가 있는데 광주로 들어온 이유와 그리고 그 일이 어제까지 이제 이어지니까 그걸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한 교수가 있는데 철학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이고 그래도 그 교수는 그런데 서양 철학 교수이고 그 교수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를 저에게 논문을 보내줬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철학을 앞으로 동학으로 해야 한다라는 게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한 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 교수하고 지금도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그 교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통일, 사회 통합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 쪽에 지금 여러분들이나 뭐 요즘 시대가 다 돈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시대라 그 돈 문제를 어떻게 사람답게 해결을 해보자라는 다른 말로 하면 뭐 경제 민주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일을 같이 광주시